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시장 중에 어떤 시장이 실수요자 시장일까요?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하면 대체할 수 없는 시장이 실수요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등하거나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 전세나 월세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시장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보다는 더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게 대체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또한 임대차 시장 중에서도 전세 시장 같은 경우보단 월세 시장이 더 대체할 수 없는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작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과 같은 시장을 예측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특유의 제재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임대 시장 중에 전세 같은 경우가 계속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월세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임대차 3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주변에 부동산 규제가 계속 강화된 상태에서 양도세 부담으로 팔지도 못하고요. 또한 부동산 세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하에서요, 임대인이나 집주인 같은 경우도 일부 세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좋게 말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그러한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전세 시장이 월세 시장으로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인 월세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많은 그러한 형태를 월세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일선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월세, 반월세라고 말씀드리는, 보증금이 많은 상태에서 월세가 적은 시장을 반월세, 부분월세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그러한 시장 자체가 월세가 가속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상황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그러한 예상 자체가 통계 자료에서도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 부동산 규제와 또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해서요, 주인 같은 경우도 양도세가 부담되고 거주 요건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거주하려는 그러한 경향도 뚜렷하면서 또한 한 채와 또한 일부 세금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일선에서도요, 손님들이 상담을 할 때 최근 들어서 전세 가격을 말씀드리면 상담하다가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전세 가격 같은 경우가 2년 전에 매매가와 거의 육박하는 그러한 전세 가격이 폭등한 상태에서 한숨을 쉬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최근 상황 자체는 임대차 3법 이후에 임대차 갱신 청구를 한 금액과요, 또한 그냥 신규로 계약한 전세 가격 같은 경우가 많이 차이가 나면서 임대시장 같은 경우도 이중 가격이 생기면서 가격 편차들이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봐도 제가 말씀드린 게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합주택 같은 경우, 주택의 종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파트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단독, 다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연립주택, 다세대는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종합주택 유형 전체 월세 통합가격 지수를 봐도요, 2021년 6월에 100을 찍은 이후에 7월, 8월, 9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봐도요, 아파트, 다세대, 단독 같은 경우도 6월 기준으로 해서
100을 넘어가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를 봐도요. 2021년도 6월 100을 찍은 이후에 7, 8, 9 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월세 가격 지수가 100이 넘는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단독이나 다세대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월세 통합가격 지수를 보면요. 2021년도 4월, 5월, 6월 100을 찍은 상태에서요. 7월, 8월, 9월 100을 계속 상회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도 지금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매매 시장보다는 실수요자 시장에 가까운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가 수요가 더 많은 상태에서는 월세의 그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 상황 하에서 월세 가격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 종합주택 유형을 전체적으로 봐도요. 금액 같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6월 기준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6월에 100을 찍은 이후에 아파트, 단독, 다세대도 월세 가격 지수가 100을 상회하는 그런 상태에서 2021년도 6월에 65만 8천 원을 찍은 상태에서 7월, 8월, 9월 계속 올라가면서 7월에는 72만 5천 원, 8월에는 72만 9천 원, 9월에는 73만 1천 원까지 60만 원대에서 70만 원으로 월세가 그만큼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수요자 시장, 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몰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3법 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법이라는 그러한 제도 하에 나타났지만, 서민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 너무 상승한 상태에서 임대 시장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실수요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시장보다도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월세 가격도 그만큼 상승하는 상태에서 부담은 계속 가중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년 같은 경우가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이 좀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작년 7월 이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갱신을 청구한 가격과 갱신을 청구하지 않은 가격과의 가격 편차가 크다고 했는데요. 한 번 쓴 내년 7월 이후에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더 불안한 시장이 매매 시장보다는 전세로 또한 월세로 좀 더 불안한 시장이 지속될 수 있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전청약이 흥행몰이를 하면서 경쟁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전청약과 빠르게 입주하는,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사전청약 같은 경우가 빠른 단지 같은 경우가 2기 신도시에 속한 그러한 일부 단지들이 2023년, 24년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더 시간이 걸려가지고 입주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 그 중에서도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매물이 축소된 상태에서 월세 시장까지 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말씀 잠깐 드려보면서, 제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예상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지표 자료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월세 시장으로 가속화되면서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 잠시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